오늘 우리 K증시는 상태는 별로 안 좋았지만 또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한 대로 정말 너무 뻔한 그런 하루였는데, 즉 외국인 매도세가 코스피 저격했고 기관 2차전지 매도세가 코스닥 와사바리 거려서 잡아뜨렸습니다. 이거 둘 다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은 분명히 외국인 매도세를 불러들일 거다. 그리고 이 전기차 포비아가 국내외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면서 K2차전지주들은 당장 오늘 논바닥에 또 쩍쩍 갈라지는 가뭄에 직면할 것이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환율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 가능한 이슈가 바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결렬 직전이라는, 이게 이제 안전자산 달러 수요를 자극할 경우 우리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그 달러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어제보다 내가 좀 더 쳐드릴게,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을 다시 순매수로 불러들일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번 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랑 잭슨홀 심포지움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뭐 지금 아주 급한 게 아니면 굳이 K 주식을 여기서 급하게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런 투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아주 급한 게 오늘 우리 K 증시에서 엠폭스, 즉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진단 키트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닥을 끌어내린 게 2차전지, 그 2차전지 섹터 전체에 똥을 뿌린 게 바로 에코프로 관련 소식인데, 이제 외신에서 보도하기를 미국 포드가 에코프로 BM하고 SK온하고 자기네 포드하고 이렇게 3자 합작으로 캐나다 퀘벡에 건설 중인 양극재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번 중단됐었는데, 이거는 현지 시공사에 문제가 생겨서 시공사 교체하느라고 그랬는데 결국 한 달 만에 다시 공장 건설 재개했다가, 이번에는 왜 중단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재설계 이렇게 밝혔는데, 어쨌든 포드 측이 그 F150 라이트닝 그 모델을 비롯한 전기 픽업 트럭 그리고 대형 SUV 양산 계획을 전면 수정할 거라는 내부 소식이 확인됐고요. 최근에 그 캐나다 온타리오 여기 공장에서 전기 SUV 생산 설비 투자 계획도 전면 보류했다는, 이것도 지금 팩트입니다. 거기다가 포드의 그 전기차 디비전 COO, 그러니까 최종 운영 책임자 마린 자야가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유럽연합이 발표했던 그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제로, 전기차 5일 전환, 이 전략이 너무 과도하게 앰비셔스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야심찬 계획이 없다. 그래서 자기네 포드를 비롯한 완성차 제조사들이 전부 여기에 낚였다. 근데 그놈의 유럽연합이 얼마 안 가서 갑자기 그 2030년을 2035년으로 연장하더니, 그 이후로는 갑자기 또 그 2035년 계획도 요즘 슬그머니 감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그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2030년이든 심지어 2035년이든 하여튼 유럽 전기차 비중은 40%가 맥시멈이라는 이런 예상이 이제 나오고 있다네요. 자, 이러니 에코프로 BM이랑 SK온이랑 그 포드랑 3자 합작 공장에 사실 돈 되는 거는 포드인데 자꾸 뭉갤 수밖에 없죠. 참, 또 여기서 그 바인딩 계약이라는 희대의 개소리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놈의 빅뱅 폭발하고 이 바인딩 계약 두 단어는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정교과서에 반드시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드의 그 뒤통수에 오늘 K2차 전지주들은 정말 뒤통수가 얼얼한 거는 물론이고 목덜미까지 막 그 얼얼했는데, 이게 우리한테만 이런 게 아니고 포드가 그 미국에서 운영하던 전기차 딜러 지원 프로그램도 갑자기 이제 중단해 버렸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은 뭐 뉴욕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이런 그 일부 대도심을 제외하고는 우리처럼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는 딜러, 그러니까 자동차 그 매장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포드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그 딜러 회사가 자기네 땅에다 충전 시설 5개, 이게 뭐 급속 2개에다가 완충 3개 이렇게 설치하는데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억 정도를 잡고, 어차피 이제 그거 설치하면은 그 딜러 뭐 자산이 되는 거니까 소유권은 딜러가 가져가고 대신에 그 6억의 돈은 포드가 빌려주는 형식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홀라당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그 딜러 협회랑 포드랑 법적 싸움으로 번질 상황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도 비슷한 전기차 딜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여기는 이제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억 정도를 GM이 지급 보증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뭐 프랜차이즈법 위반인가 이걸로 이제 조사 중이라서 사실상 무기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K2차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위로의 말씀이라고 드릴 건 요거밖에 없는데, 원래 이유 없는 하락이 무서운 거지 2차 전지의 경우는 지금 이유 있는 하락이니까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그럼 뭐 그 이유가 없어져야 다시 반등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데 그 2차 전지랑 소재 매출이 올라가려면 결국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지금 점점 더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대신에 계속 잘 팔릴 것만 예상해가지고 설비 투자 엄청 돈 때려 박은 거는 지금 막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에는 이 전기차 관련해서 점점 거부 반응이 커진다는 소식뿐인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이것도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포비아가 이웃들 간의 심각한 마찰로 이어지는 현장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일명 언플러그드 미션, 언플러그드 챌린지라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하고 있는 그 전기차 충전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이거예요. 와, 진짜 전기차 차주 입장에서는 아침에 타고 나가려고 밤새 충전 꽂아놨는데 막상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 아니 누가 그 차에서 기름 뽑아가는 그런 범죄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왜 그렇게 플러그를 뽑고 다니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불날까봐 무서워서 그렇다고 또 대답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해를 못할 건 또 아니죠. 그 모든 전기 제품 일단 코드를 뽑으면 불이 안 날 수 있다고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이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에서 열폭주로 불이 나는 거지 충전 중에 그 충전용 전기가 무슨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이 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누가 내 전기차 사이드 밀러를 부셔버렸다고 그런 글과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진짜 사이드 밀러 완전히 박살냈네. 근데 옆 차도 전기차인데 그 차도 이렇게 누가 발로 깠든 뭐 주먹으로 쳤든 하여튼 위에서 아래로 뭔가 때린 흔적인데 아니 근데 이거는 차량 간격을 보면 좀 꼭 전기차라서가 아니라 주차 간격 때문에 누가 화나서 이런 거 아닌가 의심되는데 만약에 여기 그 통로 바로 앞이면은 이 사이로 이거 어떻게 지나가 사람이. 나 같은 애들은 배랑 엉덩이에 먼지 다 묻겠어. 지금 안 그래도 날씨 더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불쾌지수도 왕창 올라가 있는데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차 타려고 주차장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통로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순간적으로 화를 못 참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랑 아무 상관없는 심지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갈 일도 없는 그런 애들까지도 뭐 전기차 조롱 내지는 혐오 이런 것들이 막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팔겠다고 그러니까 매물로 내놓겠다는 사람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고차도 뭐 딜러가 매입을 해가지고 뭐 주차장이든 매장이든 하여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광택도 까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광고 올려서 누가 손님이 와야 팔 텐데 일단 그런 중고차 전시장에서도 전기차 주차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기 입점해 있는 중고차 딜러들도 지금 전기차를 매입하는 게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네요. 자, 거기다가 이제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K 증시에서 화제의 종목은 바로 삼부토건과 카카오였습니다. 먼저 삼부토건의 경우는 제가 항상 그 K 증시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 왜 장기가 상하는지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면 왜 가치 망하는지 그 사례로 드는 기업인데 일단 여기가 대한민국 건설사 면허 1호 기업. 당연히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였고 또 지하철 1호선 깔았죠. 장충체육관 지었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도 깔았죠. 그야말로 우리 생활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그런 기업의 원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주가도 67만 원 갔는데 오늘 700원이고요. 이게 뭐 감자, 액분 이런 거 다 적용한 지금 기준으로 계산한 주가가 67만 원이었어. 그 2007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지난 대선 때는 갑자기 이낙연 관련주라고 했다가 또 작년에는 김건희 관련주라고 또 영부인을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또 마바라들이 엄청 이거 많이 털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감사의견 거절 소식 떠가지고 바로 그냥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로 갖다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부토건이라 쓰고 깐부토건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지금 인터넷에 밈이 돌아다니는데 현재 블라인드에 보면은 6월, 7월 두 달치 급여도 지금 밀려 있다고 하고 지금 뭐 상황이 좀 말이 아닌가 봐요. 일단 현찰이 있어야 자재도 돌리고 뭐 직원들 인건비도 사실 건설사가 인건비가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월급이 안 나왔다는 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어쩌고 정말 최악의 검은머리 외국인 그 인간 말대로 자녀들 사교육 시킬 돈으로 주식이나 사주라고 그래서 2007년도에 이 삼부토건 주식을
주당 67만 원 할 때 100주. 그래서 6,700만 원어치를 자식한테 사줬어. 너 나중에 이거 대학 등록금까지 다 미리 주는 거니까 주식으로 잘 묻어뒀다가 이걸로 나중에 결혼 자금 하라고. 그랬으면은 지금 그 6,700만 원이 73만 8천 원이 된 거야. 73만 원이면은 개집도 못 사. 그 돈으로 영혼 결혼식도 못 한다고. 이 정도면 정말 이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카카오는 또 뭐냐. 일단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다가 우리 국민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지난 6년 동안 542억 건 넘겨준 건에 대해서 금감원이 카카오페이 검사 의견서를 곧 송부하면서 제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제 여기다 금감원은 다른 이제 결제사들, 네이버, 페이, 토스 이런 데까지 서면 검사에 착수하면서 그냥 아예 간편결제 업계 전체가 지금 완전히 타겟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카카오 직원들은 스톡옵션 포기하고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고, 이 카카오가 한때 그 주가가 17만 원 갔다가 지금 이제 3만 원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2021년에 11만 원의 인센티브 대신 돈으로 스톡옵션 받은 직원들은 거의 지금 망연자실의 상태고요. 여기다 이제 김범수 의장 구속됐지. 카카오페이도 이번에 또 털릴 예정이지. 하여간 미래가 안 보인다는 이런 이유로 이직과 퇴사가 카카오에서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스톡옵션 이러면은 말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도 유상증자나 마찬가지고 그냥 직원들한테 돈 대신 종이 장사로 주식 나눠주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전에 명절 보너스 대신 그 회사 제품으로 팔아서 쓰든지 하여튼 그렇게 주던 그게 진화한 게 우리 K증시에서는 스톡옵션인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방한 시간. 러나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그 컨텐츠 진흥기금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 이미 재판에서 이기고 무고로 금융치료까지 접한 것 마냥 마음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마바라들한테 참 그 명예도 없는 놈들이 뭔 명예훼손인지 하여간 고소 몇 번 당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2건은 제가 이겨가지고 진짜로 역관광을 보냈고, 이제 한 건이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데, 이것도 반드시 승리해서 3전 연승으로 마바라들 참교육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모든 상황을 K증시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특히 이제 지금은 월가뿐만 아니라 워싱턴까지도 올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과민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인데, 사실 뭐 오비일학격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우연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바이든 완전히 보내버리고 대세론으로 그 쐐기를 박은 그 시점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안정적으로 이제 리드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또 다시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 K 증시까지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중동 이슈인데, 사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뭐 이스라엘, 사우디 뭐 이런 대중동 외교에서 너무 성과가 부진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진짜 전면전으로 전쟁 가버리면 당연히 바이든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수밖에 없고 이번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지금 파토나기 직전인 상황에서, 문제는 이번 휴전 협상에 하마스는 계속 불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거 무슨 초등학생 싸운 애들 선생님이 억지로 화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미국 측에서 자꾸 이스라엘한테 네가 먼저 악수하자고 손 내밀으라고 하니까 네타냐후가 그런 식으로 휴전 협상에 응했다가는 분명히 이번 전쟁 끝나고 본인에 대한 퇴진 요구가 또 거세질 수밖에 없으니까 일부러 막 간헐적 폭격하면서 상대편을 이제 자극하고 있고, 이 와중에 이란은 휴전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복은 안 하겠다고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태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헤즈볼라에다가 로켓 수시로 발사하면서 이제 자극을 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이제 미국 그 펜타곤의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또 의외의 곳에서 중동 사태의 변수가 또 출현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미국의 아이유라고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대선 때도 바이든을 공식 지지했었고 또 최근까지도 바이든 생파에도 초대받아서 갔고 또 백악관 행사에 공식적으로 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바이든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갑자기 테일러 스위프트 팬클럽 그 스위프티즈가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원래 테일러 스위프트 팬클럽도 이제 진보나 PC주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동안 테일러 스위프트랑 함께 바이든을 열렬히 지지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지지 선언이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영문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진짜 영문이네. 영어로다가. 며칠 전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콘서트를 타겟으로 IS 무장단체가 콘서트장에 테러를 예고해가지고 그 일정이 전부 다 취소돼 버렸대요. 그래서 이 원인이 바이든이 너무 무능하고 물러서 그렇게 중동 테러 조직까지 미국 본토에 막 콘서트장 폭파시킨다고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설치는 게 다 바이든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테일러 스위프트 언니 콘서트도 바이든 때문에 취소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트롱 리더, 즉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해버렸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번 미국 대선 최대 쟁점이 바로 낙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는 본인의 어떤 그 가톨릭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 이렇게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트럼프는 여전히 뭐 원치 않는 임신도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이런 입장이라서 현지에서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낙태 문제만큼은 여성들이 이제 해리스 쪽으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테일러 스위프트 팬클럽이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다는 게 좀 황당한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게 AI로 만든 페이크 이미지랑 가짜 뉴스였고요. 근데 트럼프 캠프에선 이걸 진짜로 믿고 낚여가지고 이걸 자기네 계정에 리포스트까지 했다가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 그 팬들한테 막 조롱당하고 결국 삭제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중동 사태 그리고 미국 대선의 의외의 변수는 바로 AI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오늘 중국 홍콩 증시는 모처럼 한국과 일본 증시 하락을 뭐 비웃기라도 하듯이 급등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 정부에서 최소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87조 원 규모의 소비 지원금을 뿌릴 예정이라는 보도가 차이나 데일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지급 방식은 뭐 포인트나 상품권 같은 걸로 이제 국민들한테 소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처럼 재난 기본소득 이런 거 땡전 한 푼 안 풀었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서 소비 지원금을 1조 위안씩이나 뿌린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뭐 두 가지죠.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진짜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준비하면서 돈 풀려고 하니까 중국도 질세라 어떤 인기 관리 차원에서 지금 급하게 저렇게 나오는 거,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된 잭슨홀 심포지움 관련해서 BNP 파리바의 잭슨홀 미리 보기 프리뷰로 시작할게요. 일단 이번에 확실한 거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결정이 공식화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세모에 해당하는 거는 연준이 9월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좀 무리라는 입장은 굳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보다 이제 올해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 직전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제롬 파월이 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일 경우 자연스럽게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9월 FOMC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다. 이렇게 모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BNP 파리바의 하우스 뷰는 올해 9월에 0.25% 금리 인하, 그리고 11월이든 12월이든 하여간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기껏해야 딱 한 번 더 0.25%포인트 금리 인하. 그래서 올해 총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그럼 이제 이번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이 예상보다 덜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띌 경우 약간 실망할 수 있다는데 대비를 하라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K증시 개별 종목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먼저 네이버에 대해서 JP모간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목표가 21만 원에 그래도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이어서 동양생명에 대해서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약한 펀더멘탈과 주요 주주 변경 가능성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중립. 그다음 목표가는 8,000원으로 JP모간이 콜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산 밥켓은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정전 공시에다 뭐에다 하여간 주주들은 엄청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현 시점
시점이 과매도 상태로 보이지만 투자 의견은 그래도 중립의 목표가는 기존 5만 원을 이번에 4만 2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웨이는 강력한 국내 매출과 견고한 렌탈 사업,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 회복세 등을 감안해서 기존 목표가 5만 6천 원을 이번에 6만 2천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은 대신 중립. 그다음에 리노공업 목표가는 기존 33만 5천 원에서 이번에 30만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그래도 오버웨이 비중 확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UBS로 넘어가서 먼저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패션 이 3대 분야가 전부 영업이익이 2분기 예상보다 저조했고 소비 심리 회복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23만 원에서 이번에 21만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그래도 매수. 그다음에 이제 CS 윈드 올해 EPS 즉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문제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각각 6% 9% 하향하면서 근거로는 해상 기초 사업의 빠른 확대와 높은 차입 비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CS 윈드 목표가를 기존 7만 7천 원에서 이번에 7만 원으로 내리고 대신에 투자 의견은 매수. 이어서 이제 UBS 쪽 이어가면은 파트론 2분기 자동차 카메라 매출 기여도가 높았는데 3분기에는 그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카메라 공급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0,000원. 그다음에 이제 한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측에서는 하반기 수익성이 상반기보다 개선될 걸로 전망하지만 최근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여기까지도 이제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는 기존 5,800원을 이번에 4,500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터로 넘어가서 2분기 영업 손실 110억 낸 YG 엔터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가 이번에 영업손실 자기는 26억 예상했는데 실제는 한 4배 컸다. 이게 베이비 몬스터 앨범 판매 부진하고 일본 콘서트 관련 매출 감소로 하방 리스크가 여전하다. 그래서 YG 엔터 목표가 3만 5천 원에 투자 의견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이제 JYP 엔터도 이번에 실적 망했는데 CLSA 증권에서 목표가 기존 6만 9천 원을 이번에 5만 9천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 홀드, 즉 중립.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는 HSBC에서 2024년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예상하지만 내년 2025년부터는 하이브 2.0 프로젝트에 따라서 강력한 회복세를 전망한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24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SBC에서 SK텔레콤, 여기는 5G 계정이 현재 가입자의 71%에 도달했고, 가족요금제와 신규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 덕분에 로밍 가입자도 증가를 해서 모바일 트렌드의 안정화, 그리고 기업 부문 성장도 양호하다고 본다. 거기다가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에 대한 투자는 AI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보고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기존 6만 원을 이번에 6만 4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반면에 LG U+는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2분기 영업이익 12% 감소에다가 순부채 비율 61%대면 너무 높아서 주주 환원의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금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LG U+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10,000원. 그 다음에 이제 맥쿼리 증권이 그 순살 아파트 원조인 GS건설 목표가를 기존 10,000원에서 이번에 15,000원으로 올렸어요. 대신 투자 의견은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로.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는 목표가 기존 11만 원을 이번에 17만 원을 시원하게 올려치기 들어갔고 투자 의견도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이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 화요일 8월 20일인데 근데 보통 광복절 지나면 좀 낮 기온도 내려가지 않나요? 지금 한반도에 태풍 올라온다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34도, 35도네요. 자, 내일 정부가 GPS 전파 혼신 위기 대응 을지 연습을 실시합니다. 제목이 바로 증시 테마죠.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합동 방제 훈련도 내일 잡혀 있는데, 이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지금 계속되는 장기 고온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증시에서는 그 녹조, 적조 방제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가 초인류 제조 강국 도약 위한 스마트 제조 전문기업 간담회. 요거는 증시에서 무인 로봇 스마트 공장 이쪽. 그 다음에 내일 경제지표는 8월 소비자 동향조사, 그리고 2분기 가계신용 나올 예정인데, 지금 워낙 실물 경제가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좀 야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신용정보, 채권 추심 이쪽이 이제 수혜라고 보고요. 그 다음 내일 중국이 그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가 잡혀 있는데, 잘하면 이번에 금리 인하 추가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그리고 K3I가 상장일이고요. 다음 삼성전자가 내일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면은 내일 밤에 라파엘 보스틱이랑 마이클 바 연준 임원 연설이 있고, 그 다음 내일 이제 미국 실적 발표는
로우주랑 톨브라더스 건설사 두 곳이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 모터스가 내일 미국 증시에서 2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